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04.67포인트 0.06%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약세 속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4,924억 순매도, 기관은 3,37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694.39포인트 0.35%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은 838억 순매도, 기관은 26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미국 반대추 약세 여파에도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인하한 연 3%로 결정이 됐습니다. 인하에 소폭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또한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5.65원, 3시 30분 기준 0.10% 하락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 0.25포인트에서 인하한 0.25포인트 인하한 연 3%로 결정했는데도 하락하는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이 지속되고 한국은행이 예상 밖 깜짝 금리 인하 소식에 셀트리온 제약, 바이넥스, 한올바이오파마,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종군당, 대웅제약 등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CDMO 기업들의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받는 생물보안법의 미국 상호 통과 여부가 4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9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가 12월 한 달 내, 이달 내 결정될 예정이고 랜드풀 상원 의원은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키맨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랜드폴 상원 의원은 현재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을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으로 생물보안법안이 특정 중국 기업을 금지함으로써 다른 특정 기업을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기회 요인이 남아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생물보안법은 미국 안보에 우려되는 해외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제재 대상에서는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 앱텍, BGI,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등 중국 5개 바이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은 달리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투심이 회복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일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로 0.25% 인하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간에 동결 등으로 쉬지 않고 연이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 1,400원대의 환율 고착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치매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에자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아자이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켄비를 국내 출시 소식이 나오면서 젠백스, 하이퍼코퍼레이션, 피플바이오, 펩트론, 삼성제약, 퓨처캠 등 치매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한국 에자이는 금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켄비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켄비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기존의 치료제이고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 또는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국내 도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국내 알츠하이머 진단 시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알츠하이머 진단 시장이 검사 비용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검사 시 양성 판정 결과가 주는 심리적 부담으로 진단 수요가 제한적이지만 레켄비 치료 건수가 활성화되고 알츠하이머 진단 검사의 인식이 혈압, 당뇨 검사와 같이 건강관리 일환으로 바뀐다면 진단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불확실성 점진적 해소 분석이 나오면서 금양, 에코프로비엠, 에스캠, LNF, TC스틸, 첨보,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대차증권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 트럼프 정부가 연방정부 차원 세액공제를 없앨 경우에 과거에 시행했던 친환경차 환급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뉴욕과 워싱턴, 오리존 등 이 과거 ZEV 의무화를 추진해 왔던 주들의 이 향방도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외환 확장은 전기차 침투율이 낮은 레드 스테이에서의 성장이 필수적인데 이번 선거 결과로 침투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러한 흐름은 결과적으로 미국 전기차 구매층 확대로 이어져 수요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또 최근 유럽의 배터리 셀 제조업체 노스폴트가 파산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의 업체들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 모바일 관련 종들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AI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 발언 소식이 나오면서 컴투스 홀딩스, M83, 이스트소프트, 스코넷, NC소프트, 시프트 등 게임 모바일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자회사 컴투스 플랫폼이 미국 스페이스포트와 IP 라이선싱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AI 게임 엔진 특화 디블라트를 인수한 M83이 시장에서 부각되었고 이에 또 이스트소프트, 스코넷, NC소프트, 시프트업 등의 일부 게임 업체들도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자 CEO가 자신의 X의 계정에 너무 많은 게임 스튜디오들이 대형 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그러면서 XAI가 인공지능 AI 게임 스튜디오를 시작할 것이며 게임을 다시 이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일론 머스크가 AI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 주체로 태그한 XAI는 일론 머스크가 AI 사업을 전개하며 2023년 3월 창업한 회사로 최근에 오픈 AI의 챗 GPT와 유사한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며 데이터 센터를 강화해 오픈 AI를 추격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부품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추가 관세 부과 관련 과도한 우려 분석이 나오면서 기아, HL만도, 현대이아, 태양금속, 체시스, SL 등 일부 자동차 대표주 부품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당선인 취임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5% 관세, 중국산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었는데 해당 수입품은 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빅3 자동차 업체들을 포함해 다수의 글로벌 OEM들도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 후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간 1,700만 시장으로 이중 400만 대 이상이 캐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전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현대차, 기아, 충격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힌 모습입니다. 특히 근본 제한은 트럼프 1기 때 나프타를 폐지한 후에 재편성한 USMCA를 다시 위반하는 사례로 차후 또 다른 형태의 북미 수출 조약이 이루어지며 실질 관세 부과는 무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증권은 또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나 과도한 하락에 따른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7월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관련 리스크 지속 반영해 왔고 근본 멕시코 관세의 실제적인 현실화 가능성이 낮고 실제 익스포셔 있는 업체 기아, HL만도, 현대이아도 라인 조정과 비용 전가 등 이걸로 통한 대응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CDBC 결제를 첫 공개했다는 소식에 누리플렉스, 한네트, 풍산, 프리엠스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일 2024 블록체인 진흥중앙 부스에서 CDBC 결제 체험존을 마련해 첫 결제를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CDBC 활용성 테스트에 주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CC미디어 서비스 관계자는 결제 과정을 직접 시연한 가운데 은행 애플리케이션 앱 내 QR 인증만으로도 정부 지원금과 같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이고 또한 시연에서는 근거리 무선통신 NFC 방식도 등장했는데 마트나 편의점 등 복수 결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중에 CDBC 기반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활용한 바우처,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의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테스트에는 국민, 신한, 우리하나, 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7개 국내 주요 은행이 참여하며 마트, 문고, 편의점, 커피, 프랜차이즈 등 약 2만 곳 가맹점에서 실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료 음식료 업종이 오늘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FTA 농수산물 재협상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지바이오, 고려산업, 팜스코, 한탑, 동원 F&B, 운영 등 사료 음식료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 때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바 있고 미국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혹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 수입 확대나 수입산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우리가 체결된 한미 FTA는 양어제의 계절 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과 함께 15년 이상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기간을 확보한 조약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감자, 밀 등이었습니다. 반도체 IT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미국 기술주 하락 영향과 미국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엔투텍, 솔브레인, 동원하나텍, 자람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를 하루 앞두고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1% 하락하면서 4,853.01로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부담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우려, 이 컨센서스 하향 조정 우려 등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정부 효율 부정 수장으로 지목된 비백 라마스와미는 또 지난 26일 X에 또 올린 글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이수 전에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정부 혈부는 이런 막바지 수법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공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대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